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시 교육감 예비 후보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박연옥입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인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 글로벌 선진학교 설립자이신 남진석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YWCA 김인숙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세종창의 캠퍼스 학회장님 최윤석 학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간담회 주체인 화이트유스 현수동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외인 여러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화이트유스 현수동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교육 100년 대계에 아주 중요한 수장을 뽑는 이 선거 기간 동안 후보님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세종에는 6분의 후보님들이 후보를 하셨는데 7명 중에 2분이 단일화를 하셨고 6분이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후보가 등록됨과 동시에 후보는 공적인 사람입니다. 사적인 일에 매이면 안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공직자의 반열에서는 그런 위치인데 한 4분이 사적인 이유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 신문사에서 구회도 하고 캠프에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모두 사적인 이유로 이 간담회에 참여를 불허했고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데 이렇게 불참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개인 자유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2분은 참석을 해주셔서 기꺼이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오늘 세종교육의 정책과 또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마음껏 하셔서 세종교육의 좋은 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귀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후보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세종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현수동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아주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미 단상에 자장님과 예비 후보자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씩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의 공정한 진행과 중심을 잡아주실 좌장 신현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시며 후학 양성에 힘쓰셨을 뿐 아니라 한국교육학회장, 또 교육부 대학발전기획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신 신현석 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 제안에 답변해 주실 후보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후보자님들 주요 이력을 한 가지씩만 요약해 드릴 예정이며 상세한 이력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들의 성함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혁 예비 후보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혁 예비 후보자님은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계획연구원을 지내셨고 현재는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미래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성수 예비 후보자님입니다. 원성수 예비 후보자님은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으로 세종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 제안과 토론에 앞서서 오늘 간담회의 원활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한 발언 시간 규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님들 정면에 보이시는 태블릿 PC의 타이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되면 종소리와 함께 발언 시간이 종료될 예정이오니 예비 후보님들께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내용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행권을 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또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후보자 6분이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과정으로 두 분만 선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많은 유권자들에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배당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이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부담 없이 토론 배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 또 문제 해결 방안을 소신 있게 밝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자치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고요. 행정수도에서 치러지는 이 교육감 선거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아무래도 지방교육 행정의 수장을 뽑는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그런 선거로 치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는 어차피 이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나 이런 전략들이 작용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방교육의 수장, 이 교육감 선거고 일종의 이제 교육 선거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다른 선거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모험적인 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선 교육감 선거는 지역교육의 수장인 주민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의 반영이 중요합니다. 유권자의 관심사를 담은 10가지 유권자 대안을 주최 측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세종시의 교육 현안 그리고 세종시의 미래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유권자들의 소망이 담긴 그런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이런 10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일단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그 10가지는 아마 후보자님들 다 받으셨죠? 네. 것 같고요. 간략하게 오늘 참석하신 청중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대 정책이 첫 번째는 세종시가 이제 교육발전 특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2024년부터 전국에서 선도 지역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좀 특별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러한 이 선도 사업들이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사안으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늘봄학교 교육복지 확대, 이런 부분은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디지털 AI 교육 강화에 대한 거고요. 네 번째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및 교육 특례 활동에 대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또 평생 학습을 어떻게 학교 교육과 연계를 시킬 것이냐에 대한 주제고요. 일곱 번째는 교육 활동 보호, 이 교원 지원 정책, 이 부분이 현장 학교 교원들에 대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초환경 책임교육 강화 정책, 아홉 번째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구현 정책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로 교육의 다양성, 교육 선택권 보장과 확대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10가지 주요한 제안에 대해서 교육감 후보자들의 의견 총치는 지역 주민들의 권리이자 후보자 선택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후보자들의 의견을 충실하는 순서로 이 10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이 한 분당 한 15분,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15분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한 20분. 한 분이 온다고 또 아침에 또 이 취소를 하셨기 때문에 20분 정도 충분히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우리 김인혁 후보님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예, 우선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진행 방식을 전달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제 공약 전체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지금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지금 이제 10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청드리시는 거죠? 먼저 예. 김인혁 후보자님의 준비해 오신 네. 그거 먼저 말씀하세요. 예. 준비하는데 안 하고 가시면 또 섭섭해요. 네. 먼저 말씀하시고 예.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네. 전반적으로 해서 예. 나머지 시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 10개를 아까 이제 러프하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페이퍼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일일이 답변을 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제가 준비해온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질의 주시면 거기에 관해서 제가 페이퍼는 준비 안 됐지만 평소 생각한 대로 시민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김인혁입니다. 우선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화이팅 뉴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세종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공약이 아닙니다. 제 교육 철학이 녹아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실제 체감하게 될
설레는 변화에 대한 저의 약속이고 다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 정책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 후보님하고 저만 이렇게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영어 무상 캠프 및 국제학교 유치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영어 때문에 더 이상 기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영어 교육비 부담 너무 크시죠? 사실 영어는 AI 시대,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부모님들께는 사교육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이제 그 걱정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방학마다 희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영어 무상 캠프를 운영해서 세종을 거대한 영어 놀이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4년제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세종 안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더 이상 세종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국제학교를 찾아 인천으로, 제주도로, 또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정책은 세종 스쿨 이응버스 도입입니다. 맞벌이 가족의 아침 등굣길 전쟁 이제 끝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대면 아이 등교 문제로 너무 정신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스쿨버스는 왜 유치원생만 타고 다녀야 되죠? 미국의 노란 스쿨버스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제 제가 바꾸겠습니다. 집 앞에서 학교 앞까지 연결되는 맞춤형 순환 통학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스쿨버스 왔어. 그 한마디가 일상이 되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아침에 여유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 기반 기숙형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 걱정에 잠 못 드는 날 많으시죠?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포용 교육 제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합니다. 발달장애 학생과 느린 학습자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중심 기숙형 특수학교 이제 세종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보호가 아니라 자립과 취업까지 연결되는 교육, 제과제빵, 바리스타, 스마트팜, SNS 광고 마케팅과 등 다양한 학과를 신설하여 우리 아이의 삶을 바꾸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값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북부권 세종 외고 설립입니다. 세종 북부를 글로벌 외국어 교육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북부권에 세종 외고를 설립하여 지역 불균형, 지역 격차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세종을 벗어나지 않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언어,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I240 프로젝트입니다. 아이 1인당 매년 240만 원 기회의 출발선을 만들겠습니다. 160만 원은 돌봄비, 교재 구입비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교육 화폐를 지급하고요. 나머지 80만 원은 미래를 위한 교육 자산으로 적립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졸업했을 때 졸업 축하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금은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 취득 등 우리 아이들의 시드 머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종은 행정 수도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교육 자치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 교육의 모습은 어떠하죠? 학력 수준은 낮고 정서적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육 문제로 떠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종 교육도 바꿔야 합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젊은 에너지, 역동적 에너지, 새로운 리더십의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저 김인엽은 사범대 입학부터 30년간 야학 교사부터 중등교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 연구원과 현재 사범대학 교수까지 오로지 교육 외길을 걸어온 진짜 교육 전문가입니다. 김인엽, 제 이름을 아직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명찰을 타고 왔는데요. 김인엽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순서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종의 출마의 변, 이제는 공약, 중요한 사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10가지 우리 주최 측에서 제안한 10가지 사안들이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원성수 후보님 출마하면 마찬가지로 공약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은 이 10가지 과제 중에서 10가지 다 답변을 내놓으라 하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김인혁 후보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10가지 정책 사안이 연결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성수 후보님께서 먼저 이 출마의 변, 또 중요한 어떤 정책의 방향성, 또 자신의 교육 행정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둘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받은 그 내용이 10가지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이 다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각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 두 사람의 그 꼭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약이 만들어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사장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현수동 목사님 매우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셔서 직접 참여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한 지역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큰 경쟁력인데, 도시 경쟁력인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특히 시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은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저희한테는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후보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 교육감 후보자들이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알 권리를 충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오늘 저희와 이렇게 저희 두 사람만 참여하게 돼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로서는 첫 초청 토론회가 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긴장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진솔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년도에 공주대학교 총장직을 내려놓고 교육감 선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2월 말에 공주대학교 교수에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대학교 일원은 아니고 명예교수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세종시 교육감 후보, 예비 후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중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이것이 각 개인이 타고난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육은 이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각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공교육에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공교육은 그러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훌륭한 도구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교육이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감 선거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서 배운 것 중에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미 세상은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이미 AI 혁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시킬 그 대상들은 앞으로 AI 시대를 뛰어넘어서 또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은 과거에 형성된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내용들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경쟁력을 키워줄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저는 무거운 책임감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라는 것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행정 수도를 지향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기반이 거기에 충분히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라고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스탠포드라는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경쟁력을 갖고 뛰어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다 교육이 기반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러한 충분한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기업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종은 지금 껍데기는 그렇게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자족 기능도 갖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매우 불안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그만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30년대에는 우리 대통령실도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도 완성이 돼서 관련 기관들이 다시 한번 집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교육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지 못하면 여기에 내려오는 공무원들은 다시 출퇴근하는 그래서 이쪽 세종시는 그대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40만을 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또 기존 인구마저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70만, 80만 그 이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행정 수도로서의 지위를 갖는 도시가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하드웨어에 집중한 그런 교육 정책을 폈다면 그것도 충분히 인정하고 애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설 교육감들은 그 안에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런 시대 변화에 가장 충실히 앞서서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미래상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방에 있는 하나의 신도시 하나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새롭게 뽑히게 되는 시장도 이제 교육은 교육청만의 일이다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한 몸이 돼서 지역의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 후보로서 저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오늘 주어진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을 잘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께 충실히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후보자 토론회에 이렇게 나서면서 한 가지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번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세종 시민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는 다 키웠으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크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고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이 내용들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출마의 변, 또 주요한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정책 제안 가운데 질문은 세종시 교육 전체와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을 각각 한 분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혁 후보님, 아까 그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글로벌 영어 우상 캠프라든지 국제학교 추진이라든지 또 북부권에 세종 외고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종시에서 우리 이제 유권자 10대 정책 제안 중에서 뭐가 있냐면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발표해 주신 그런 사안들과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합적인 구상이 바로 이제 특구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이 될 텐데요. 추진의 어떤 방향과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책 제안 질의의 5번 질문 같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추진에 대한 질문으로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영어는 AI 시대, 국제화 시대에 더욱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외국어 교육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기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세종시가 정말 국제화 도시, 세계가 주목받는 교육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고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세종의 교육은 세종시의 정책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이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교육국제 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특구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동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사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다변화할지와도 연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의 영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영어 무상 캠프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교육에 의존해서 캠프를 보내셨을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뭐 필리핀이나 영어나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로 가셨을 건데, 저는 그것을 우리 세종에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고려대, 홍익대도 있고요. 공동 캠퍼스에 보면 충남대 또 공주대도 있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과 또 더군다나 우리는 국제영어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KDI에 보면 해외 유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영어 잘하는. 이제 이런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영어 글로벌 캠프를 우리 세종시 안에서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저는 그 영어 캠프가 왜 중요하냐면 영어 자체를 배우는 것보다 영어에 관한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만나면서 그들에 대한 사고방식이 우리랑 다르구나, 그들에 대한 역사가 우리랑 다르구나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기제가 바로 캠프예요. 저도 글로벌 영어 캠프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정말 그때는 비쌌죠. 제가 공개돼 있으니까 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76년생이고 만 50인데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300만 원, 대학교 때 300에서 500이랑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연원 가서 캐나다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휴스턴에 또 1년간 연구년으로 있다가 2023년 말에 12월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런 글로벌 영어 캠프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서 영어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된다면 영어 교육 공부는 자발적으로 될 것이다. 학원에 의존하고 사교육에 의존해서 되는 게 영어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확실한 동기가 있으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겠죠. 제미나이든 챗GPT든 그렇게 이제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가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종이 뭔가 남다른 행정 수도로만 만족할 수 없잖아요. 더 크게 지금 40만 인구벽에 갇혀 있잖아요. 성장이 멈췄습니다. 이거 정말 큰 위기로 봐야 돼요. 정말 교육 때문에 떠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뭔가 교육에 대한 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글로벌 교육 허브 도시다. 지금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 K-문화, 컬처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K-에듀까지 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 필요합니다. 누구는 제가 이제 민주 진보 교육 가치를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혁신 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했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제 진보 교육의 관점이나 가치, 방향성은 달라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원한다면 평준화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빛깔을 입혀줘야 된다. 이런 글로벌 교육을 받고 싶은 부모님들이 지금 인천 체주익스쿨 같은 13년제 인천으로 가시거나 제주도로 가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가족끼리 흩어져 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학교 유치, 체대익 같은 13년제 그러니까 킨더가든, 유치원서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유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육국제화 특보다. 그리고 우리 세종에서 정말 세계에서 빛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후님께는 전체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 디지털 AI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지금 현재 디지털 AI 교육이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미래의 명운이 걸려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엔 정부에서 이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는 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보면은 좀 크게 잡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후보님께 미래 디지털 AI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세종시 관내에서 세종시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타 시도와 좀 차별화 있게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김인영 후보한테 국제화 특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머릿속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질문을 주셔가지고 약간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아니 같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서 키우면 10cm, 최대 10cm까지 자라고 연못에서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 키우면 한 30cm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이것을 강물에 이렇게 놓으면은 최대 1m 이상 이렇게 자란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저는 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종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어항 같은 아주 예쁘게 잘 꾸며진 그런 학교 내에서 어항 같은 그런 아이로 피라미드로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외국에 다녀온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세종시가 특별히 국제화를 그렇게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강물을 벗어나서 이제 대양으로 이렇게 놓여져 가지고 큰 꿈을 키우는 대어로 키워야 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카투사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미군 부대에서 미군 문화에 대해서 미리 배웠고 1986년도에 유학을 떠나서 89년도에 유학을 떠나서 97년도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주대학교에 온 이후에 10여 년 후에 다시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가서 공교육에 보낸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어느덧 젊은 시절을 한 10여 년 이상을 미국 문화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남다른 국제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고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할 때도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도 되고 자랑거리도 됐습니다. 우리 세종에 있는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종에서는 국제화 특구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실제 내용은 채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약으로 뒷받침해서 발전시키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해외 여러 기관이나 학교와 서로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이것을 각 학교에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로 제시를 하면 각 학교에서 이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완성을 해내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국제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교육원에서 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우리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해외와 교류할 수 있는 또 국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에 직접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수요를 공교육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 디지털 AI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코딩 교육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사고 능력, 활용 능력, 그리고 또 윤리의식마저도 키워져야 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단순히 배우는 그런 교육을 뛰어넘어서 AI와 함께 생활할 수 있고 함께 그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사고 능력, 창의력 이거를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로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생성형 AI가 이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업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사회로 이미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암기식 교육이라든가 지식 전달식 그런 교육 가지고는 무의미한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전자계산기를 시험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유학 가니까 전자계산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그렇게 시험을 보더군요. 지금이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로 인해서 이미 학생들은 리포트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시험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아마도 논문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시험을 보게 한다고요? 그거는 전혀 무의미합니다. 이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현실에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느냐,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체계로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경쟁력을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는 이미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제가 총장을 하면서 우리 두 딸아이를 세종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시키면서 느꼈던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에서 이미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까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세종에서는 IB 프로그램에 아이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관심학교부터 시작해서 인증학교까지 가기에는 벌써 몇 년이 걸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어도 한 학교만의 그런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마저도 안 됐다는 것이 세종교육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높게, 보다 넓게 시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의 철학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총장 출신이 왜 교육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부터 이제 유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나오느냐. 저는 이 논리가 너무나 뒤떨어진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그 크게 변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교육감을 맡으면요. 등대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은 현장의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 교육 방향이라든가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지 세세하게 어느 초등학교에서 뭐하고 중학교에서 뭐하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17개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뒤처진 산업화 시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빠르게 개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대외적으로 또 정무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세종시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어떻게 발빠르게 미래 교육 시스템에 맞게끔 구조화를 재설계할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런 교육과정을 AI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교사 역량 강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들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돼서는 아니고 이제 학습 코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수도 바꿔야 되고 교사들을 빠르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옛날 교육대학에서 또 옛날 사범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빨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 그리고 AI 윤리교육 그리고 산업과 대학과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업과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여러 기업 연구기관과 같이 활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성형 AI라든가 학습 분석 시스템 LMS라든가 그리고 코딩
플랫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충을 하고 완비를 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약에 잘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시간이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한 8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개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혁 후보님께서는 그 세종형 늘보막교 네. 교육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세종 보수공원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요. 젊은 그 세대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함께 산책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아마 세종시의 특성은 젊은 도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젊은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아이 양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모든 시민들이 또 바라는 이런 이 국가가 아이를 돌보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시간과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행정기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또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 후보께서 교육감이 되시면 세종형 늘보막교 또 관련된 유관 교육복지가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3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장 2번 관련된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마의 변에도 밝혔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 교육 그리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지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출마했습니다. 보편적 교육 복지라는 것이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또 교육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차별화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세종 아이 240이라고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현금 지원을 얼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종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 시드머니 필요하잖아요.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500만 원을 상회하는 그런 큰 돈. 그래서 사실 가계에도 큰 부담이고 또 아이들도 그런 가계의 상황을, 경제 상황을 눈치를 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아이 240 정책으로 충분히 제가 세종교육청의 예산을 봤더니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교육감이 최대 할당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3,6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느냐? 사실 우리 아이들 태권도하고 피아노하고 기본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들은 비용이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가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아이 240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핵심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세종의 교육 복지랑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종의 특성이 맞벌이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의 역할 확대의 요구 목소리도 높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여기 세종에 있어요. 제가 9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대학교로 이직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저는 평생학습 체제 그리고 학교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학교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이런 돌봄 문제, 부모의 불안 문제를 해소해 줘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이제 가족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세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역할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야 돼요. 왜 교사니까 왜 안 해라고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하시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돌보고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소송도 걸리고 법적 문제까지 휘말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다가 범법자가 되고요. 교사라고 하는 어렵게 제가 지금 사대에서 우리 아이들 교사로 양성을 하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교사가 되는데 이 법적 책임 때문에 면직 처리가 되는 그런 상황도 직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부모님과 또 우리 교사 간에 이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을 누구를 뽑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할 확대를 위해서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교육감으로서 해소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적인 또 뭐 우리가 조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교육청 자체로 조례에서 이제 법적 책임을 교사가 어떤 교육 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 이슈화 된 것도 그런 맥락이죠. 우리 지금 현장학습 왜 소풍 안 가냐, 이걸 단순히 바라볼 거냐, 그 법적으로 볼 거냐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원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중등교사로 13년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 교육 문제는 그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체험하거나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중등교사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의 아픔이 있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의 아픔이 있어요. 각자의 아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의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 후보님께는 현장에서 이 교사들의 교육 활동, 또 이 교육 활동 보호, 그다음에 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슈들이 지금 뭐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체험학습 관련해서 교사들의 어떤 기피 현상, 뭐 이것들이 얼마 전에 크게 뉴스화 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또 교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해할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힘들고 또 고된 학교 근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어떤 말, 또 교원들의 어떤 그 리더이기 때문에 이 교육감의 수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그다음에 교원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국립공주대학교에서는 뭐 유치원과 초등학교 빼고 부설 중학교, 부설 고등학교, 그리고 저 있을 때 부설 특수학교까지 유치를 해서 관장을 하는 그야말로 종합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 회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늘 마련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고, 그런 현장과 함께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 큰 덕목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늘봄이라는 것이 학교, 돌봄 또 지역사회가 이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고충, 이것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초중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또 교육하는 모든 분들한테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게 하고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야 될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권하고 학생 인권이 대립되는 그런 관계로 그동안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동안 10여 년 동안은 학생 인권이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교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락해 가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그 학부모들 때문에 여러 교사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모든 사회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이제 고민을 크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걸로 인해서 우리 교사들께서 상당히 흥분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한데,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체험학습이라든가 소풍, 수학여행 뭐 이런 용어를 써서 옛날 그런 감성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살아가면서 추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런 추억이 지금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또 교사들한테 개인적으로 그 책임이 전가되는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가되는 이러한 상황이 교사들을 매우 위축시키고 소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 활동으로 인해서 침해가 발생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철저히 하고 책임을 교육청 차원에서 기관이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것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육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학생한테 전달이 됐을 때 그것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그런 이유로 또 교사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이런 상황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훈육과 관련해서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체계를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을 민원으로부터 즉시 격리시키고 이 모든 절차라든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활동보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는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비로소 좀 용기를 가지고 교육활동과 함께 훈육까지도 생활지도까지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심리라든가 법률 지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송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육청 차원에서 법률 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사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사들의 여러 가지 심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회복하고 또 지원하는 문제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해당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해야만 교육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요, 우선 디텐션을 즉시 발동을 해서 교사로부터 그 학생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지가 됐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그 학교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평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교사들께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문제를 조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우호 세력이 또 든든한 지원 세력이 학부모들이 교사한테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민원을 악성으로 제기하는 분들도 학부모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교를 충분히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이러한 분위기가 주변 학교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형식을 좀 자유롭게 하는 질문
보다도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양 보호자님의 어떤 견해를 또 이렇게 비교해서 들을 수 있는 마련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양 부모님께서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원 부모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 부모님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 실행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5분 정도 주어지나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평준화 그런 제도 하에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가까운 대학에 배정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의 대성고등학교 하나 빼고는 모든 100% 이제 공립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뭐 평균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시각에서 볼 때는 공장에서 무슨 물건을 찍어내듯이 모든 학교가 특성 없이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으로 내세운 것은 재능의 발견과 성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학생들이 얼굴이 다르듯이 모든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 학교가 그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 평준화 이 시스템을 깰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학교마다 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머리 있는 아이들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종에서 뭐 담지 못하니까 떠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특히 예체능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연계가 안 되니까 떠나기도 하고, 체육을 하는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 지도하는 지도 교사라든가 학교장한테 학교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운동부를 학교마다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동부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체능과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연계가 안 되니까 또 떠나게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또 그것은 또 사교육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예체능도 그렇고 또 공부머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특성화, 과학이라든가 이런 특성화 교육, 또 영재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거고요. 또 뭐 사라져가는 학교를 계속 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에 뭐 오성 바이오 단지, 그리고 대전의 연구단지, 그리고 카이스트 등 여러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과학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지역에서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또 체육 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립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지역 내에서 각자의 재능을 키워서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지역으로 인구도 유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북돋워야 되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끌어올릴 것인가, 이것이 다 학교에만 또 교사에만 전가돼서는 안 되고, 방과후라든가 방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수준에 맞는 또 심화교육을 이런 것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관내 공동 학군제 같은 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는 이런 일들이 참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동지역과 19개 읍면지역의 학교들, 이들을 어떻게 좀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 역사성이 높은 읍면지역의 학교들은 이제
학생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각 학교마다 특성화를 시켜서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 것인가, 이것도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도권을 벗어나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자살률도 1위라는 것은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아이들 이외에 우리 학교를 떠난 아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지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과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착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5분입니다. 네. 세종교육의 그 문제는 저는 교육 주체별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 측면에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문제죠. 너무 지금 확일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고도 없고 최고도 없고 과고도 없어요. 말소고도 없습니다. 왜 세종 아이들만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죠? 그 학교를 위해서 세종을 떠나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종이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교사 측면에서는 가르친다는 푸른 꿈을 갖고 교사가 되는데 행정 업무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이 성장이 멈추면 의욕을 상실합니다.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고요. 더군다나 청준화 정책, 지난 진보 정치, 저는 진보 교육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입 성과도 너무 부족해요. 소위 말하는, 저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규정을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인식 속에 있는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감은 외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입 성과도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세종시 비전이 없습니다. 교육에 관한 비전이 도대체 뭐죠? 이거 교육감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냥 허허허 교육감 됐으니까 얘기 듣고 공청회 자리 듣고 소통 자리 갖고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명확한 피드백과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 돼요. 지금 저는 그거 부족하다고 봅니다. 소통 부족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학생은 당연히 교육 다양성 확보가 있어야 되죠. 일단 교육과정이 빛가리는 교육과정, 예를 들어 과학이나 수학의 중점학교뿐만 아니라 금융 중점학교라든가 경제 중점, 예술, 체육, 지금 최고를 만들 수 없으면 교육과정에 넣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축구를 하는 여자 축구 학부모님 전화를 받고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 어디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세종을 지금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충남으로 가요. 충남에는 이제 여자 축구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뭐 한 거죠? 그분이 정말 저한테만 메일을 보내신 걸까요?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양화해야 돼요. 순차적으로. 근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최고도 만들려고 했죠. 근데 왜 못 만들어요? 인구가 40만의 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최고도 만들고 과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를 해요. 우리 쪽으로 와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유입, 학생 유입이 필요한 거예요. 떠나면 안 돼요. 50만, 60만 성장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감은 넓은 비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하고 교육은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리되어 있지 않아요. 붙어져 있습니다. 모이게 되고 경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학교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교사 행정 업무, 교사 해보시면 압니다. 가르치는 일보다 정말 행정 업무가 너무 압도하는 거예요. 이거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제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로화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현장을 너무 모르는 말씀이고요. 50% 감축 이것도 저는 상징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사들이 원하는 게 교무학사 전담 교사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사 노조 단체와 지난 직능위원회에 있을 때 실제 연구를 한 프로젝트로 연구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교육과정이나 교무기획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만드는 건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저는 2023년에 미국으로 연구년을 다녀왔어요. 근데 왜 출연한 박사만 연구년 가야 되죠? 연구 의지가 있고 성장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도 연구년 저는 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세종은 가능해요. 세종의 교사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100명 보내도 기간제 교사 예산까지 하면 200억이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00억을 활용 가능하다. 그러면 교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명확한 그 대신 성과 평가가 있어야 돼요. 이거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연구년 갔다 왔어? 그런데 연구 성과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출연한 박사는 갔다 왔을 때 연구 성과물 없으면 연봉에다가 뭐 인사 불이익까지 받아요. 제가 그래서 교사 노조 만났을 때도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년 제가 시민을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학부모 사교육비 폭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 완충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세종아 240 같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 신뢰가 우선시 돼야 돼요. 지금 공교육 불신이 사교육비의 폭증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육을 신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일단 기울어진 축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권이 너무 압도했다고 하면 제가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 또 앞장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인권이면 학생만 인권이 있고 교사 인권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자들 의견 또 향후에 교육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중점을 어떻게 두어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청중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꼭 질문하고 싶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급한데 오늘 토론회에서 좀 빠져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래는 각 후보자별로 한 가지 질문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질문은 두 후보자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도 괜찮고요. 어느 특정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청중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저쪽에 계신 분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혹시 평산신 씨신가요? 네, 맞습니다. 평산신 씨 33세. 10번째. 저도 33세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34세 신예천. 첫째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서 이제 고3입니다. 네, 집안 얘기는 좀 이따. 저는 일단 세상의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대안을 원성수 후보님께 한번 여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의사항을 김인혁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근데 길게 하시면 후보자께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이 세종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25명 적었는데 30명이 적어서 과밀학습이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학교는 한 학교당 5명씩 줄어 있습니다. 세종의 인구 빠지는 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근데 여러 가지 투자하고 직업 유치 많이 하지만 이미 세종은 교육 특화도시입니다. 교육 자체 인프라만큼은 최고이기 때문에 세종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저는 교육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세종은 죽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인구가 많이 빠지는데 그 빠지는 학급의 규모가 얼마냐면 전체 한 1000명 정도가 빠져 있대요. 그러면 1000명에 해당하는 아침 학교가 비어 있는 거고 저희 학교 얘기 잠깐 하면 저희 학교 그렇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GVCS 학원을 다니다가 잠시 일반 학교를 보냈어요. 굉장히 존재하는 아이인데 제가 일반 학교 다니는 와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 이거 하냐? 하지. 그래서 해가지고 제가 바로 저희 학교에 보냈거든요.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절대 욕을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동창회를 가면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뭐 수박 씨발려 먹는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 3년 전에 국가 원수가 방송에서 다른 나라 원수를 무슨 새끼 하다가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학교는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지원도 못 받는데 그 외국도 좋습니다. 책도 좋고 그 빈 학교에 저희 학교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만약에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이기 때문에 그 도입이 어렵다면 학교 중에 어차피 공실이 생기거든요. 그 학교를 GVCS에 하나만 주십시오. 성경이 보면 우리 세종학교는 지금 5개, 6개 이상 들어가고 있는 거고 문경, 음성에 있는 그런 그 기숙형 학교도 뭐 3개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석 후보님께 가능하신다고 여쭤봐드리고 마지막 대안은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의 80%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갈 것 같은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외국에 있는 학교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대안학교라서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는데 이미 다른 지역도 지원을 하는 만큼 저희도 일반 학교에 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언뜻 먼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아이들이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습관이 만연하는 거하고 저는 그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도 이제 경쟁력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성 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한교육센터장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한학교보다도 더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조차도 내지 못하고 그런 그 교실도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개의 읍면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역사성은 길지만 상당히 폐교 위기에 있는 이런 학교들의 공간을 우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그쪽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아서 공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라는 이 제도를 이제 버릴 때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의무교육 체계에서 의무교육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안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그 의무교육 체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다 보면 또 교육부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세서 오히려 지원을 안 받겠다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에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과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리고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요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관계에서 또 세종시와 타 광역시도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하루속히 좀 해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제도권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들이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리더의 덕목으로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저항이 따르는데 그 저항을 우리가 설득하고 그리고 또 극복해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세종의 교육 변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교육감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경주김씨 대림군파 22대 손입니다. 저희 종친에도 좀 저한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이 사실 이제 인프라가 좋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조치원 북부원역 가면은 또 이제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학교도 많고 좀 폐교상에 놓인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가 생기면 여기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그쪽 학교에다가 좀 그쪽 지역에다가 해서 우리 세종시를 전체 넓게 써야 된다. 세종시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어떤 지역만 청주에서 발전하는 거는 우리가 40만 인구벽에 갇히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라운드 자체를 좀 넓게 써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학교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어떤 기재가 되기 위해서 외고나 이런 것들을 좀 북부권역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아일랜드를 갔었는데 그쪽 고등학교에 클래스당 인원이 한 12명에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의 수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 클래스당 인원을 조금 더 학령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법령상 문제입니다. 이제 교육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교육감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도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법령상의 그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법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법을 촉구해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특구라든가 어떤 세종특별법 안에 그런 대안학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넣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관심을 갖고 대안학교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학교 유형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해 주시죠. 저는 올해 위로 올리면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냥 방송 나가는 올해 83살로 축구 전문가입니다. 상무 육군 대표팀 감독을 했고 한국의 여자 축구를 최초로 만들어서 오늘 여자 축구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이끌어온 스포츠 지도자입니다. 첫째로 이 세종시의 특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기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몇백 년을 이어온 그런 도시가 아니고 갑자기 만들어진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응집력을 만들 수 있는 교육적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왜 빠져나가겠어요? 여기 다른 곳에서도 여기를 영입해야 되겠죠. 우선 우리 스포츠 제도에서 학생 선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여자 축구가 없는데 충남이 있다는 걸 찾아가야 됐다네요. 그런 가족 몽땅 가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죠. 우리는 그런데 그 아이만 따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면 그 위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대두되거든요. 어려서부터 법을 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선수는 거리 자유가 있는데 어딜 가든지 가면 운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우리의 발전의 발을 잡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조청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교 운동회를 빌리려고 했더니 다 무사 아니에요. 다 문 닫아버리고 전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중미에서 성교사로 축구를 가르치다 왔는데 1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너무 싸늘해요. 마음대로 시민이 사용할 수 있고 어떤 클럽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손바닥만한 기계의 영혼을 다 팔고 있어요. 이 기계만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 영혼을 여기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와 운동과 또 인문학,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후보자님께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셨는데 제가 스포츠로 늙었고 축구 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이 문제 제가 드리는 두 가지 모순되는 것들을 고쳐주신다면 여기 훌륭한 축구팀이 하나 있으면 시민들이 다 좋아하고 여기 또 여자 토토 축구부가 있죠. 시민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그 토토를 응원하고 또 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만든 것 이런 풍토가 세종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가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두 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큰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학교에서 이 스포츠 교육의 활성화, 스포츠가 학교 성장 과정의 학생들한테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입시 중심의 교육 때문에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스포츠 활성화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서 아주 따끈따끈한 그 현장의 문제인데 이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이 문제, 그 다음에 여자 축구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대학 여자 축구 팀은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여자 프로 축구단 꿈을 크게 가지면 아직 인구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인데요. 간략하게 크게 예. 먼저 스포츠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스포츠 교육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사실은 체육 교육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교육 트렌드는 가공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계속 이렇게 조금 비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과 같은 것들을 실제 운영 측면에서 좀 활성화하는 게 좋겠고, 그럼 결국은 그것은 교육감의 의지예요. 교육감이 얼마나 교육 중점 방향을 정하느냐가 중요하고,